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채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천 토박이 출신 윤철원 행정사이면서 세종향토사 연구소 부소장을 모시고 세종시 조천읍이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철원 행정사는 공무원 41년을 끝으로 제2의 인생 행정사 일을 하시고 세종향토사 연구소에서 지역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세종시 지역에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가지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신문 세종의 소리에 세종시의 역사에 대해서 꾸준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조천읍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꼭 쥔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젠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쯤 지나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영혼을 태워서 당신 앞에
나의 사랑을 심겠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살고 싶다. 널 위해 살고 싶다. 네, 김중환의 천년의 약속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납시오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철원 행정사님 납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철원입니다. 세종 납시오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방송국까지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고 뭐 휴가 계획도 좀 있으시죠? 저는 날마다 노는 사람이라 별도의 휴가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아유, 제일 행복하시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휴가를 보내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여튼 뭐 날마다 쉬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57년 조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까지 조천에서 이제 살고 있는 속칭 조천 토박입니다. 네. 연기군 시절에 공직에 입문해서 세종시청까지 약 41년간 이제 공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2017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는 우리 지역 향토사에 관심이 있어서 세종문화원 부설 세종향토사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고맙습니다. 조천 토박이를 또 강조해 주셨고요. 공직생활 41년 마무리하시고 세종향토사 연구소 연구위원과 지금 뭐 부소장님이시죠. 또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행정사 사무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행정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그 법률에 대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변호사한테 받고 네. 또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그런 조력은 세무사한테 받습니다. 네, 행정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네.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그 행정심판 청구 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이제 그 저희가 하고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이 그 갑갑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네, 우리 행정사님은 공무원을 그 41년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행정 그 공무원 하실 때 연결됐던 것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누구보다도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행정사를 하시면서 뭐 내가 행정사를 하기를 잘했다 이런 뭐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죠? 저는 그 우리 주민들이 예. 행정 업무에 대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조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행정사를 대서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과거 얘기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 법적인 분야, 예. 행정적인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사를 하면서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전이면에 예. 어느 마을에 마을 재산을 예.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도 다녀오시고 또 그 법무사 사무실도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이 나온다. 예. 그래서 마을에서 2천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저희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오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거 양도소득세 안 내도 그것을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뭐 한 2, 3개월에 걸쳐서 예. 그것을 도와드려 가지고 예. 그분들이 그 양도소득세 전혀 내지 않고 그 등기 이전 비용만 예. 부담해서 해드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저희가 했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또 공직에 있다가 제 경험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 준 것이 굉장히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뭐 공무원 생활에서 이렇게 그 연결된 그런 일을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제2의 인생으로 보니까 행정사가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척성에 맞고 네. 근데 돈은 안 돼요, 그게. 네, 돈은 안 이제- 되지만 그래도 그 일에서 보람을 찾고 아, 예, 또 그렇죠. 그래도 소일을 할 수 있다고라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행정사 그 업무가 아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의 주제 그 조치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기로 하셨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조치원이 어떤 곳이었나? 예. 예, 먼저 이 조치원 그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치원은 그 충청 내륙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남북도를 통틀어서 봤을 때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정리가 14개이고 네. 또 면적은 13.5평방킬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그 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작은 그러한 네, 적죠. 네. 그러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제 그 한 4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전국의 읍이 234개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인구수 규모로 봤을 때는 26번째 네. 이렇게 인구가 많은 그러한 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원이 행정구역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은 1914년도에 연기군 북면 네. 조치원 리로 처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917년도에 이제 조치원 지정면으로 해서 면으로 다시 이제 출범을 하고 1931년도에 조치원 읍으로 이렇게 승격을 해서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문헌에서 이제 조치원을 이렇게 찾아본다고 하면은 예. 그 동국문헌 비고라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1770년도에 발간된 그러한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백과사전 같은 관찬 그러한 역사지인데 예. 이 책에 조치원이라고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치원은 4일, 9일 장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동국문헌에 동국문헌 예. 비고에 예. 그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동국문헌 비고가 1770년도에 발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훨씬 거슬러 올라가겠네. 예, 그래서 조치원은 이미 1770년 이전부터 네. 조치원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그때부터 상업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치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도시로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성을 떨친 것은 1905년 조치원역이 개설되고서부터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개설될 무렵에 조치원역도 같이 이제 개설이 됐는데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치원에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치원이 상업도시로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이제 조치원이 청주와 공주구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예. 조치원의 모든 농산물이 집산을 하고 그리고 조치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도시로 보내주고 예. 또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치원에 와서 조치원에서 다시 청주로 가고 공주로 보내주고
예.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유리한 그 교통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명성을 떨쳐오다가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게 돼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철도의 기능이 점차 쇠퇴되면서 조치원이 이제 그 점차적으로 그 이제 명성 또 이제 아니면은 그 영화롭던 그 상업도시로의 기능이 점차 이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조치원은 연기군의 수부도시였습니다. 예. 군청 소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2016년까지 약 4년간 세종시청이 이제 그 조치원에 위치했었는데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시청 자리인 보람동으로 이전하고서부터는 이제 그 소재지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세종시 북부권 중심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면서 1970년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잠깐 뭐 1905년도 아니에요? 그 경부선 철도. 아, 경부 고속도로. 아, 경부고속도로. 예. 아,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아주 그 1770년에 그 동국문헌 그 조치원이 처음 등장하고 또 1931년에는 또 읍으로 이렇게 승격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치원읍이 읍으로 이렇게 승격된 지가 100년이 가까이 되고 그런데 굉장히 뭐 답보 상태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몇 차례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1770년에 동국문헌 비고에 조치원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조치원이 1931년도에 전국에 약 40여 개 읍이 승격할 때 조치원도 같이 승격을 합니다. 읍으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시로 이렇게 이제 승격이 됐는데 조치원은 아직까지 이제 그 읍으로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몇 번의 발전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발전 기회가 놓친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것이 이제 우선 지리적으로 대도시, 청주, 공주, 대전, 천안 여기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발전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아픈 실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 1910년대에 10년대에 호남선이 당초에는 대한제국 정부에서 조치원에서 분기하는 곳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1910년도에 일제가 갑자기 대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치원에서 호남선이 분기가 됐다고 하면은 조치원이 지금 대전보다 더 큰 그러한 큰 네. 도시가 되었을 거 아닌가 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충청 남북도를 합쳐가지고 예. 충청도로 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조치원에 거기를 도청 소재지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계획이 누설되면서 그 구상이 누설되면서 청주하고 공주에서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20년도에 그 청주 지금 청석학원 설립자 되시는 김원근 선생께서 네. 조치원에 그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일제의 방해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청주로 가서 결국에는 지금 청석학원 이게 초등학교부터 중고 청주 대학교까지 예. 이렇게 설립해서 청주가 하나의 큰 교육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을 했는데 그것이 조치원에서 그런 조치원이 그런 교육 도시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놓쳤다 안타깝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30년도에 예. 당초에 이제 공주에 있던 도청 소재지가 그것은 이제 거기에 철로가 없기 때문에 철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전, 조치원, 천안이 경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호남선이 분기가 된 대전으로 어.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놓친 것이 조치원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세종시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가장 현안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국회 이전 네. 이런 것이 이제 현안 사항인데 그때의 일정 시대에 이렇게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세종시에 다가온 이 과제를 예.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이거 이루어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종 시민이 바라는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이전 이런 거 꼭 이렇게 오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오면서 또 조치원이 많이 좀 이렇게 낙후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조치원에 가보면은 거리도 깨끗해지고 돈도 지금 많이 들여서 신도시 못지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오시는 분들마다 예. 많이 부러워해요. 예, 그렇죠. 특히 저 시골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보면 활기가 넘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조치원에 이렇게 큰 전통시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참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윤철원 그 행정사님이 신청한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듣고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원한 그 가창력과 가사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그 역사문헌에 나타난 그 조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조치원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조치원의 경부선 동편 쪽 대개 보면은 이제 평리, 상리, 명리, 남리, 서창리 이쪽 예.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과거 조선 시대에 연기현 지역이 아니라 청주목 서강의 일하면 지역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이곳을 이제 우리가 찾으려면은 1871년도에 발간된 청주읍지라든지 예. 1872년도에 발간된 청주목 지방도 이제 이런 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조치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곳은 연기현이 아니고 청주목 서강의 일하면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그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연기가 더 중심지였었잖아요. 지금 예, 연기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주가 한 반 정도는 저 조치원의 반 정도는 청주목이었었네요. 그렇죠. 지금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화원 예. 맞은편은 청주목이었었다. 저 처음 이렇게 알았네요.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조치원에 대한 기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국문헌비고 네. 1770년도에 발간된 동국문헌비고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동국문헌비고를 찾을 때 연기원에서 찾으면 조치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주목에 가서 찾아야 조치원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왕실 기록인 일성록 예. 성정원 일기 여기에 이제 1800년 10월 24일자 기사에 예. 이제 그게 조치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치원이라는 지명으로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이제 동국여지 승남 여기 이제 청주목의 여건편을 찾아보면은 예. 장원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조치원이? 네, 조치원, 장원. 장원. 그래서 장원은 이제 제주, 청주에서 예. 서 39리, 서쪽으로 39리 지점에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조치원 지역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 동국 여지 승남은 이게 성종 제위 시에 발간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미 조치원에는 원이 있었다. 네. 장원이라고 하는 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조치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이제 됐다고 하는 건데 이 장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무원들이 하루 저녁 묵어 가는 그러한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관영 여관에 있었다. 그런 고장이 있는 곳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은 뭐 사리원, 장호원, 뭐 조치원, 예. 이태원 이런 것이 다 그런 원인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예, 저도 오늘 그 행정사님 때문에 그 조치원 일부가 그 청주목이었었다는 걸 오늘 알았거든요. 네, 그 조선 시대에는 그 현재 그 조치원의 일부가 청주목에 이렇게 속해 있었고 또 조치원에는 그 관영 숙박 시설인 그 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여건 제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예. 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더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을 이렇게 관리들이 말을 이렇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역이고 원은 이 관리들이 출장을 하면서 묵어 갈 수 있는 여관. 근데 네. 지금은 사설 여관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관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여관을 원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조치원의 그 지명에 대해서 또 여러 설이 있잖아요. 예, 그 정확한 게 뭐예요? 뭐 채치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정확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조치원의 지명 유래담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한동안 이제 말이 많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채치원 와전설입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 말에 이제 그 명신이었던 채치원 선생이 조치원에 오셔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시장을 개설을 했다. 그래서 네. 채치원장으로 이렇게 쭉 불리다가 그것이 오래 세월이 흐르면서 최자가 세조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룰 치자는 그대로 가고 원자 네. 멀 원자가 이제 그 장소를 뜻하는 집 원자로 바뀌었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설이 있었는데 이게 그 맹의섭 선생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한동안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도 조치원의 유래담에 정설인 것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맹의섭 선생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다가 예, 이분이 그 추운 실기에 예, 자기가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러한 근거가 없더라.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장한 것이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을 주장한 내가 괴롭다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일제 장명설이 또 한동안 이게 퍼졌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당초에 조천원이라고라는 그런 지명이 있었는데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조천원이라고라는 것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조천원 이렇게 부르면은 일본어로 네. 조센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조센징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선 조천원의 가운데 내천자를 예. 이룰 치자로 바꿔서 조치원이라고 했다고라는 건데 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예.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1905년도에 예. 이제 그 울사보호조약 초결하고 그 해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부선이 이제 개통이 됐는데 예. 그러면은 그때 1900년도 초반에 조천원이 조치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근데 이미 1770년도에 그렇죠. 조치원이라고 하는 예. 역사적 지명이 있는데 예. 이 조천원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소설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이 와전된 것은 그 동국문헌 그 비고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그 조금 빨리 발견됐으면은 이런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다행히 예. 조치원 읍지를 2012년도 발간을 했는데 그때의 조치원이라고라는 그 지명을 그걸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네. 동국문헌 비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치원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채치원설이라든지 일제 예. 장명설이라든지 하는 예. 것은 힘을 다, 잃었습니다. 예, 다 잠재워졌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치원이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이 조치원에 지금 그 시장 사거리에 보면은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거기가 큰 연못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가 조치재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조선 시대에 그런 것을 이제 일부 조치재원에서 제자를 빼고 예. 조치언 이렇게 불렀을 수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금강 하구 언 이렇게 부르지 금강 하구 재원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조치언 연기현에서는 그렇게 이제 불렀을 것이고 네. 충북에서는 이제 그것을 조치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자기네들 표기식으로 이제 새조자 그 다음에 이제 치자는 빽빽할지 예. 그 이제 새들이 예. 빽빽하게 많다. 많이 모이는 예. 장소 원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이제 있는데 예. 저는 두 가지 설이 다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채치원 그 설은 정말 이제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동국문헌 비고가 나타남으로써 명백하게 이제 조치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그 조치원과 또 인연이 있는 그 역사 인물들도 많이 있죠. 예, 조치원과 역사적으로 이제 인연 있는 인물은 허만석 현감입니다. 연기 현감인데 아, 예. 세종 9년에 연기 현감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1427년인데 이분이 이제 동국여지 승남 연기현 명환편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소개하는 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목민심서 네. 공전 6조라고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대충 현북 그럼 이제 연기현에서 북쪽으로 시보리 네. 지점 청주 경계에 이제 큰 채방을 싸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칭찬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 이제 그 타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 공전 6조에 설명하면서 아주 조선 시대에 치수 사업으로 성공한 성공 사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분이 이제 업적이 조치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조치원에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허만석 로라고 하는 도로명을 도로 예. 그 조치원에 가면은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중림리 상하수도 네. 사업소 삼거리에서 홍대 정문까지 한 5km 정도를 허만석 로를 지정을 하고 네. 있는데 조치원과 상당히 인연 있는 그 역사 인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인물로는 김원근, 김영근 형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청주 청석학원, 네. 지금 이제 청주대학교 이제 설립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조치원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경부선 철도를 이용을 해서 큰 돈을 버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쓴 그 자서전이 있어요. 위대한 평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조치원에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 그 돈 번 걸 가지고 이제 영근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 아우인데 이문근 씨 아우인데 이분은 원산 가셔서 원산 경제의 약 3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와. 큰 거부로 되고 예. 이제 김원근 씨는 이제 청주로 이사를 가서 청주 쪽에서 이제 큰 교육 사업가가 이제 되고 그러는데 이분도 우리 조치원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그런 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의섭 선생이 있습니다. 예. 맹의섭 선생은 이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요, 언론인이요, 행정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운 실기를 저작하셨는데 이 추운 실기가 우리 지역의 근대사의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아주 이 맹의섭 선생은 앞으로 저희가 좀 선양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될 그런 인물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치원 쪽에 그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맹의섭, 김원근, 그 영근 형제, 허만석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허만석 그 연기 현감은 그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 세종시 초등학교 지역 그 역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또 뭐 김원근, 김영근 형제도 청주대학을 설립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맹의섭 그 독립운동가는 추운 실기 그 저자이기도 한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추운 실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우리 윤철원 행정사님이신데 추운 실기 그 내용이 뭔지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추운 실기는 맹의섭 선생님의 하나의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자서전. 이제 예. 추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나라 추자, 그다음에 이제 구름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맹의섭 선생의 호를 딴 건데 추나라는 그 맹자님의 태어난 나라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는 그 고운 최치원 선생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아니라 이제 누구야? 고불. 맹사성 선생. 예, 맹사성 맹사성. 선생. 예. 그래서 이제 추나라의 맹자님의 후손이고 맹사성 선생의 아득한 후손이다 네. 하는 뜻으로 이제 추운이라는 호를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맹의섭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조치원에서 계몽 활동, 그다음에 이제 조치원 지역의 3.1 만세 운동을 네, 이제 독립운동가. 주도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항 언론인으로서 일제에 항거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네. 이제 초대 조치원 읍장으로 이제 이렇게 역임을 하셨는데 예. 해방했던 혼란한 시기,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후에 폐허가 됐던 우리 조치원 지역을 복구하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신 행정가이십니다. 네. 이제 추운 실기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 주목을 받는 것은 191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조치원 지역의 아주 중요한 근대 사에 대한 기록을 모두 수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연기군과 조치원 지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그런 기록을 책이군요. 예.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 추운 실기가 우리 이제 그 조치원의 그 어떤 역사적인 근대사를 보려면은 거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아주 뭐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또 여기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윤철원 행정사님한테는 그 일생 중 언제가 가장 슬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사모님과 그 사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선정을 했습니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듣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감상하셨는데요. 하늘나라에서 계신 그 사모님도 마음이 이렇게 우리 행정사님 마음이 참 잘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님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세종시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백과사전이라고 저는 항상 만나뵐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세종의 소리에도 세종 역사 이렇게 칼럼을 쓰시고 각종 그 세미나에서 많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 공부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나요?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백과사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공직에 있을 때 전임위원지와 조철업지를 편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편찬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이제 황토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특히 그 조치원업지 발간할 때에 예. 조치원이라는 지명이 1770년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 하는 사료를 발굴하고서부터 우리 지역 향토사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고장 사료를 발굴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좋은 역사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치원 하면 또 오봉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오봉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오봉산은 조치원의 진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치원 봉산리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높이가 뭐 262m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담한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이 주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그 동양의 전통 사상인 음양 오행 사상에 이렇게 기반을 두는 그런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 봉산리에 사시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오봉산은 오행 연주형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상생이 있고 네. 상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 화 불을 만들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금 쇠를 만들고 쇠는 다시 수를 만들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것은 이제 상생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씩 건너뛴다든지 두 번을 건너뛴다든지 하는 것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지 않은데 우리 오봉산은 오행 연주형으로서 그 정상이 이제 그 나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우각봉 일명 이제 일출봉이라고도 하는데 문필봉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화형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성주봉이 있는데 성주봉이 이게 이제 토형산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두루봉이라고도 해요. 그것이 이제 금형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뒷산이 이제 동산을 이것을 이제 수형산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순서대로 이렇게 목화 토금 수 또 아니면은 다시 이제 올라갈 때는 수금 토화 목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오봉산을 이렇게 다녀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기를 받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요 근래에는 맨발 등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오봉산 관련해서 이제 전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아니야. 예. 그 전설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럴까요? 듣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러면 또 간단하게 우리 뭐 버킷리스트 뭐 백대산 정복하신다고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백대산 뭐 정복하신다는. 네, 제가 그 공직에 있을 때는 이게 바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하고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서 이제 국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천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특색 있게 이렇게 관광지를 이렇게 잘 가꾸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제가 그 감탄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4월에 우연히 제가 이제 그 남해 금산을 한번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등산을 하고선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10개씩 이렇게 하면은 10년 다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최대한 노력해서 100대 명산 좀 다 다니려고 합니다. 네, 그 백대 명산 그 다녀보기 한번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끝인사하고 노래 두 곡 소개하고 끝날게요. 그럴까? 임영웅 거 빼놓고? 그거는 좀 잘라주세요,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은 끝인 사람. 예. 네. 우리 행정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또 역사적인 그 조천 이야기도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 참여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얘기를 좀 재밌게 해서 청취자분들이 참 조천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말재주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이제 7월 21일이 세종 FM 방송 개국 1주년이 된다고 그래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방송으로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참여 소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조치원 토박이 윤철원 세종향토사 부소장 또 행정사이시죠 모시고 세종시 조치원읍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별로 이렇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취자님들도 유익하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이찬원의 시절 인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철원 행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이 랑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